우리 엄마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매서운 날은 우리 엄마들 많이 걱정하세요. 우리 아이들 아프지는 않을까, 잘 먹지 않아도 걱정입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더 작지는 않을까. 그 마음을 담고 사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어머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작은 노래를 통해서 우리 엄마를 잠시 한번 그리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노래, 홍시라고 하는 노래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힘든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엔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아니, 나이도 어리신데 막 따라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다 같이 가겠습니다. 에브리바디 박수!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밥 먹어서 약해질세라,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 받친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강의하고 노래하는 중에 사진 찍고 동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찍으셔도 돼요. 저는 초상권이 없습니다. 제가 머리통이 좀 크기 때문에 자동 뽀샵 기능 이런 것만 좀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물론 공연장에서 하기는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편안하게 한번 그렇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리듬을 쓰고 똑같은 박자를 쓰는데 어떤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면서도 많은 수입을 남겨주는 노래가 있고요, 어떤 노래는 똑같은 리듬을 쓰고 똑같은 박자를 쓰는데 아무도 모르게 사장돼 버리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승환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나요? 2015년도 6억 8천 들여서 앨범 한 장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쫄딱 망해버렸어요. 근데 어떤 노래는 이게 노래야 하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따라하실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이게 노래예요. 막 샤방샤방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오빠 한번 믿어봐.
저는 이런 가사로 이런 멜로디는 저는 방송도 안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6억 8천 드린 노래보다 사람들이 더 행복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화려하게 포장이 됐다고 해서 그게 꼭 성공의 기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리듬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무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리듬의 정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정한 박자나 규칙이 내면 장단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바로 리듬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절대 24시간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해진 그 인생의 안에서 어떤 리듬을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리듬을 찾아라는 주제로 오늘 힐링 콘서트를 여러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생각보다 되게 세련되게 생겼죠? 영혼이 없는 대답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잘 보셨어요. 저는 대단히 시골촌 놈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성악을 전공하겠다고 대학을 딱 갔는데 교수님이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신상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너희 집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네,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목소리를 쫙 깔면서 자기가 먼저 하겠대요. 교수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집 주소는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땡땡 아파트 몇 동 몇 회 산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대기업의 간부님이셨습니다. 가장 비싼 땅에 가장 넓은 아파트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친구는 뭘 해도 그 목소리에 자신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의 무대를 그 친구랑 비교해서 오래 살아갔더니 그렇게 자신 있었던 친구보다 요즘 제가 더 잘 나가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 무대에 서 있는 그 주인공의 가슴에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된 거예요. 제 중3 때 얼굴이에요. 잘생겼죠? 네, 반응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있는 얼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3개 받은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 여자아이들이 4명 있었기 때문에 3개 받은 거 거의 올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골 촌놈이 꿈과 비전을 가지시던 저희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께 선물 드릴까 합니다. 교수님께 자꾸 여쭤보시는 거예요. 너희 집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네가 마지막에 나서 불러달라는 겁니다. 대부분 제 집 주소 불러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웃으세요.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집 주소를 불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웃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제 집 주소랑 비슷하신 분들이세요. 저희 집 주소는요 강원도 삼척시 원더급 임원 1, 2 4반 104-1번지 저희 집 앞마당이에요. 네, 강원도 삼척 임원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부모님이 많은 터전을 가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제 고향입니다. 이곳은 저희 간식밭이자 놀이터이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항상 초겨울 이맘때쯤 되면 이 방파제로 뭐가 올라오는 줄 아세요? 문어가 막 꾸물꾸물 올라와요. 이 시골 촌놈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문어가 막 올라옵니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겨울에 친구 3명에서 문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낚시꾼에게 7,000원 주고 팔았습니다. 그 당시 7,000원이면 지금 뭐 복리 따지고 못 따지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우리는 그 돈을 친구 3명에서 전문 용어로 뿜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뿜빠이한 돈을 들고 빈집에 들어가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고스톱 치고 도리치구탱 쳤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뭘 하나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흉내내고 따라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늘 끝날 때는 섰다로 끝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항상 부모님이 그런 모습이셨거든요. 정말 일출과 일몰이 너무나 멋있는 그런 곳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이곳은 제가 나온 학교예요. 우리 동네는 많은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동네는 많은 걸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 동네는 뉴걸은 없으세요. 우리 동네는 올드걸밖에 없으세요. 미용실도 하나가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야매로 운영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할머니들 머리는 다 일정해요. 어디 뭐 공장에서 찍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중학교 3학년 때 개인적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정문으로 누가 딱 들어오는데 와, 긴 생머리 여자가 머리를 막 요래 하면서 들어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와 예뻐. 23세에 학교를 갓 졸업하고 저희 학교로 부임하신 음악 선생님. 가까이서 보니까 이뻐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TV는 다 보고 사시네요.
너무 예쁜 음악 선생님이 제 학교로 부임하셨는데 선생님 정말 예쁘셨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조남이 우리 동네 이름보다 더 촌스러웠습니다. 선생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냐면 정향분 선생님. 우리는 이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대게집을 하는 아이는 대게처리도 막 바리바리 싸갖고 왔어요. 왜?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때는 김영란법이 없었거든요. 나는 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전혀 드릴 게 없는 겁니다. 문어 생각보다 잘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골 촌놈에게도 기회라는 게 왔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을 보면서 선생님 뭔 이상한 곡을 하나 던져줘. 실기시험 곡이래요. 나는 저 노래만 잘 불러도 선생님께 이쁨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학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성악가를 한번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첫 번째 무대는 음악실에 허름한 교단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무대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내주신 노래는 한국 가곡 장안사라고 하는 한국 가곡이었습니다. 청하다 금전벽어 천재되고 남은 터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중3 때는 이렇게 안 불렀겠죠. 이루가 이루에 아마도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콕 집어서 이한 교무실로 내려오래요. 큰일 났다. 나는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성악과 연습 열심히 불렀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장난치는 것처럼 보였나? 왜 교무실 오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교무실에 상담받으러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맞으러 갔었지. 조심스럽게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예쁜 목소리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한, 너 노래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2달 후에 열리는 학생실기 경연대라는 게 있답니다. 너 임원 중학교 삼척시 대회 한번 나가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똥이라도 씹어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하고 싶던 그런 때였습니다. 2달을 열심히 준비해서 당당히 나가서 1등 했어요. 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박수를 받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골이라 선수촌이 그렇게 두텁지는 않았습니다. 5명 났어요. 5명. 하지만 제가 태어나서 1등이라고는 처음 해본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또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제가 교무실을 그렇게 거만하게 들어가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중3 때도 이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악기통도 크고 비싸고 좋으니까 성악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레슨을 해준 노래가 이 시골 촌놈에게 이탈리아 가곡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노래라고 사료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 솔레미오라는 노래였어요. 오 맑은 햇빛 너 참 아름답다 라고 한국말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받아 적어 게벨라꼬사 야 똥 쌀 때 싸이. 아주 무식하게 배웠던 노래가 바로 이 오 솔레미오라는 노래였습니다. che bella cosa 나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성악가들보다 발음을 좀 많이 굴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골 촌놈이 이탈리아 유학 갔다 왔거든요. 유학 갔다 온 티를 좀 내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aria serenado buona tempesta bella aria fresca parreggiana fresca che bella cosa nairna te sole 잠시만요. 오늘 박수가 좀 다소 많이 늦으세요. 많은 성악가들이 많은 가수들이 이렇게 핏대섬 좀 길게 끌잖아요. 그때 박수 치고 함성 치는 타임이에요. 혹시 여러분 오늘 박수가 좀 늦잖아요. 그럼 오늘 좀 목 터져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종종 있을 거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고스톱 치고 도리지고 댕치는 나에게 이태리 노래가 웬 말이냐. 정말 열심히 부르고 다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이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드디어 이태리를 갔습니다. 이태리 교수 앞에서 이태리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이태리 교수님 표정이 영 안 좋아요. 그 노래 누구한테 배웠니?
저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향문 선생님께 배웠다고. 그랬더니 이태리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부른 노래 가사가 다 틀리다고. 그 틀린 노래를 몇십 년 동안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 누구 하나 지적질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무대에서 내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1년, 10년, 20년, 36년째 지금 이 무대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팬 연령 27.5세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새만금 힐링 콘서트를 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내가 인생의 무대에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꼭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골이잖아요. 집이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 쓰잘데기 없는 거 그만둬 이씨 돈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레슨비를 단 한 번도 후원받지를 못했습니다.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에 저는 정양부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대학을 다 떨어졌어요. 아마도 선생님이 틀린 가사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재수라는 걸 하면서 직접 돈을 벌어야 되겠다. 직접 돈을 벌면서 레슨비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과 꿈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직장도 면접 한 번에 바로 취업이 되더라고요. 우리 언론사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면접 한 번에 바로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신문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업에도 취직이 됐습니다. 시다 하러 갔는데 그때도 몸이 이만했거든요. 첫날 갔는데 벽돌을 챙겨주시더라고요. 그 당시 일당을 15,000원 더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 동안 돈이 모아지면 서울로 레슨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일주일 동안 돈이 모아지면 또 레슨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1년 만에 서울로 입상을 하고 대학 4년, 군대 3년 동안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등록금도 제가 하고 생활비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졸업을 딱 하고 났더니 제 통장에 800만 원 정도가 있는 겁니다. 유학을 가자 그랬더니 주위에서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800만 원 가지고는 이태리 가서 3개월밖에 못 사는데 꾸준히 후원해 줄 사람이 있냐고. 없는데 라고 했더니 다 포기하는 말밖에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골 촌놈답게 무식하게 이태리로 가버렸습니다. 왜? 3개월이라도 좋으니까 가서 이태리 도장이라도 좀 찍고 오자. 그렇게 떠난 저의 3개월의 유학생활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태리에 가서 공부를 했던 기억보다는 일을 했던 기억이 더 많아요. 왜? 먹고 살아가는 게 더 먼저였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딱 들어왔어요. 여기는 지금 한 150여 명 정도 제 눈앞에 보이지만 제가 유학을 다녀와서 제 인생의 첫 번째 무대가 3,000명 정도가 모여있는 굉장히 큰 무대였습니다. 그게 무슨 날이었냐면 삼척 시민의 날. 저를 보러 온 곳이 아니었어요. 태진아, 송대관, 현철, 하춘아 그때 20명의 트로트 가수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척에서 유일하게 성악 전공했습니다.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대학 교수라는 직함까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꼽사리를 꼈습니다. 그때 제 평균 팬 연령이 생겼습니다. 68.3세. 동네 할머니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라이브로 성악곡을 2곡을 불러드렸더니 성악곡은 처음 들어보셨나 봐요. 갑자기 끝나고 났더니 막 갑자기 앵콜 앵콜. 와, 그렇게 큰 앵콜 소리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모습을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앵콜을 받아들고 그 무대에 딱 섰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할머니들 앞에서 성악곡을 다시 한 곡 앵콜로 불러드리는 건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18번 가요 한 곡 선물 드렸습니다. 우리 할머니세요. 92세의 나이로 2020년도에 세상을 먼저 떠나셨습니다. 우리 할머니 시골 바닷가에서 7남매의 장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생일이 1월 1일이세요. 장녀가 바닷가에서 1월 1일 날 태어났습니다. 정말 우리 할머니 힘들고 어려운 생활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 할머니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골 할머니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 무식한 할머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악곡을 부를 때는 가만히 계시던 우리 할머니들이 아는 가요 한 소절이 나오니까 우리 할머니를 비롯해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이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하고 느끼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시골 할머니들도 인생의 리듬이 있구나. 우리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할머니지만 제가 무대에 내려왔을 때 우리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나는
우리 손자가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해주셨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 할머니가 많이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68.3세의 마음을 23.5세로 바꿔버린 그 노래, 여러분들께 한 곡 더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없네요. 그런데도 아직 나 여전히 약하네요.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나 너를 못 잊어 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군산 못 잊을 거야. 새만금 아카데미 못 잊을 거야. 아니 내가 죽어도 여러분 못 잊을 거야. 감사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다른 노래보다는 고개를 좀 더 깊이 오랫동안 숙이고 있었어요. 혹시나 앵콜이 나올까 싶어서. 네, 여전히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야. 많이 늦으셨어요. 그래도 오늘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대단히 행운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해서 8kg 빠진 몸매를 보고 계시거든요. 태어나서 다이어트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8kg가 딱 빠지고 나니까 우리 큰딸이 막 자랑질을 했나 봐요. 친구들한테. 얘들아, 우리 아빠 다이어트해서 8kg 빠졌다. 친구가 물어봤나 봐요. 몇 킬로냐고. 107kg라고. 제가 몸무게가 107kg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지금 이 옷은 서 있는 옷입니다. 앉으면 찢어지는 옷이에요. 우리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자분이 오시더니 앉으시라고. 아니 괜찮다고. 아니 앉으시라고. 괜찮다고. 앉으면 찢어지는 옷이에요. 우리 딸아이는 70kg, 80kg의 근육질의 아빠의 모습보다는 아빠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큰딸에겐 더 큰 인생의 리듬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든지 다 들고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랬더니 우리 큰딸은 BTS를 엄청 좋아합니다. 사인 앨범을 좀 받아다 달래요. 대통령보다 만나기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거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걸쳐서 제가 사인 앨범을 받아다 줬습니다. 우리 그 큰딸이 그렇게 와서 아빠를 안아주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학 문제를 또 들고 온 거예요. 해결해 달래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시골 촌놈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던 저희 첫 번째 아기를 여러분께 선물 드렸습니다. 저희 두 번째 아기는 그런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저희 두 번째 아기를 여러분께 선물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머리를 탈색을 하고 염색한 머리입니다. 검은 머리에 파마 머리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랑 똑같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많이 닮았나요? 파마라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이만해지잖아요. 저희 안 사람이 자다가 깜짝 놀라요. 오 시어머니 시어머니 오 시어머니. 저희 아내는 경계할까 봐 제가 웬만한 파마 머리를 잘 안 합니다. 그런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저희 두 번째 아기를 여러분께 선물 드릴까 합니다. 교수님께 자꾸 여쭤보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집 주소는 알겠는데 너희 아버지 직업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집 주소보다 더 창피했던 것이 저희 아버지 직업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시골 동네 이발사세요. 나름 사자 돌림인데 어디에다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자 돌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직업이 창피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친구들의 아버지 직업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좀 주저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교수님께 뭐라고 둘러댔냐면 우리 아버지 서비스업에 종사하신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희 아버님 직책이 어떻게 되냐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 대표님이시라고. 저희 아버지 시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셨어요. 대단히 보석인 아버지세요. 나쁜 아버지는 아니세요. 대단히 보석인 아버지세요. 엄마랑 손을 잡고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모습을 본 잠깐만요. 제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엄마랑 아버지는 같이 주무시는 모습도 못 뵌 것 같은데 형이랑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저희 가족사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엄마 보면 그렇게 쓴소리 잔소리가 참 심하셨어요. 저녁 식사 준비하고 있는 엄마 뒷모습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밥 안 차리고 뭐하나? 저녁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엄마만 그렇게 저렇게 소리를 치실까? 왜 저렇게 인생의 리듬이 없을까? 혹시 집 밖을 벗어나도 저렇게 인생의 리듬이 없을까? 아닌 거예요. 집 밖을 벗어났더니 인생 최고의 리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 집 이발소 앞에 정확하게 5m 전방에 임원 다방이라고 있습니다. 다방 문을 열면 3명의 양들이 다소곳하게 앉아 계세요. 저희 아버지는 가장 예쁜 최양 앞에 앉아 계십니다.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계세요. 이미 테이블 밑으로는 굉장히 바쁘게 손이 움직이셨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임원 다방 최양만 만나면 인생 최고의 리듬을 보여주는데 왜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엄마 김양만 보면 저렇게 쓴소리 잔소리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 엄마 늘 아버지 걱정만 하세요. 조금이라도 아픈 병원 다녀오시라고. 그 말씀은 참 잘 들으셨어요. 의사가 몸이 안 좋으니까 CT든 페트든 찍어보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 현금 주고 그냥 찍으셨던 분이 있어요. 그렇게 돌아온 아버지에게 엄마는 용기 내서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야 되지 않냐고. 우리 아버지 0.1초도 생각 안 하셨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마라. 그렇게 엄마 말을 무시했던 아버지가 안타깝게 말기암이 걸리셨습니다. 선암, 돌아다니는 희귀암이래요. 돌아다니다 위의 정체는 위암 말기가 된다고 합니다. 폐의 정체는 폐암 말기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암은 돌아다니다 두경부 쪽에 정착을 했습니다. 얼굴 절반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만 17시간, 병원에 6개월 동안 계시면서 쓰신 돈만 9,500만 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평생 일궈놓은 재산이 이 집이 유일합니다. 한 18년 전에 이 집이 공시지가로 한 1억 5천 정도 했던 집입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집의 공시지가가 너무나 궁금해서 몇 개월 전에 확인해 봤더니 18년이 지났는데 1억 5천 500만 원 올랐어요.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이 집은 부모님이 투자의 목적으로 지어놓은 집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는 이 집을 엄마는 아버지 수술을 시키겠노라 이 집을 우리 동네 유일한 단위 농협의 지분에다가 넘겨버리게 됩니다. 우리 엄마 피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유학을 다녀와서 월세집에 살면서도 10년 동안 적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 만기가 되고 몇 년 전에 이 집을 부모님께 다 찾아다 드렸습니다. 이 집을 찾아다 드리는 날 엄마는 올라가는 입구 문 앞에서 고개를 푹 박으시더니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엄마가 너무 울고 계셔갖고 엄마 왜 그래? 하고 어깨를 토닥토닥 해드렸더니 엄마는 대단히 묵직한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해드린 일 중에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해보게 됐습니다. 6개월 판정을 받고 사경을 헤매시던 우리 아버지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지금 18년째 아주 건강하게 생존해 계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버지의 오른쪽 광대뼈는 굉장히 두꺼운 꺼즈를 하나 대고 계십니다. 세수를 하거나 이물질이 뭐 뜨면 트어지세요. 그럼 움푹 파여 계십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갑자기 뭔 견적서를 하나 보내셨어요. 성형수술 견적서. 받아보니까 해드릴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사보험은 들지 않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성형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은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더라고. 5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해드릴 수 있겠는 거예요. 아버지 예약 잡으세요. 이 아들 해드릴게요. 우리 아버지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반대하셨습니다. 왜? 그 얼굴 고쳐갖고 체양한 데 가려고. 왜냐하면 첫 번째 수술을 17시간이나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하셨거든요. 이 성형을 위해서 8시간 전신마취하는 모습을 엄마는 굳이 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수술이라는 걸 포기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시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제가 무대에서 노래 한 곡을 딱 하고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삐딱하게 쳐다보시더니 뭐라고 한마디 하셨는 줄 아세요? 야, 오늘 지금 네가 부른 노래가 뭐이나? 아버지 왜요? 아이야 됐어, 니는 몰라도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무대 위에서 불러드렸던 그 노래의 가사가 아버지는 엄마에게 불러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우리 아버지 엄마에게 노래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노래 연습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생각하셨다는 자체가 기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엄마는 이런 노래 하나 따위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세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면 바닷가로 나가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닷가분 캐릭터 정말 세세요. 싸움 정말 자주 오고 들어오십니다. 우리 엄마 단 한 번도 지고 들어온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 그 현장에서 물러나면 아버지의 간호도 자식들의 교육을 할 수 없었던 엄마는 억지로 강해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가면 그 이면수 뱉다고 오징어 뱉다는 그 좋은 자리 맡으려고 그 친한 동네 사람들하고 육두문자 써가면서 싸우고 계세요.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십장생, 이런 18색깔 크레파스 해가면서 싸우고 계세요. 그렇게 캐릭터 강하셨던 우리 엄마는 아버지의 이 어설픈 노래 하나에 인생의 리듬을 바꾸셨습니다. 요즘 저희 부모님 손 붙잡고 다니세요. 너무나 창피한 거는 저희 부모님 요즘 1km 전방에서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반짝이 커플티 맞춰 입고 다니세요. 우리 아버지는 얼굴 절반을 다 드러내시고 정확한 언어가 없습니다. 얼굴 절반을 다 드러내시고 잘생긴 얼굴은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보셨던 것은 아버지 준수한 외모가 아니라 정확한 언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진정된 마음을 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생신이어갖고 시골집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노래방을 가시재요. 오랜만에 있는 일이라 네 갈게요라고 나섰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트렁크에서 꽃 한 다발을 큰 걸 꺼내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꽃의 의미는
우리 동네에서는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40분을 차를 타고 나가야 삼척 시내가 나옵니다. 꽃 한 다발을 구매를 해서 40분을 다시 타고 와야 그 꽃 한 다발이 생깁니다. 노래방에 들어가시더니 아버지는 엄마에게 그 꽃 한 다발을 안겨주시면서 오늘 이 생일도 당신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영광이요 하면서 아버지는 엄마에게 힘껏 한번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아버지는 노래를 잘 못하세요. 정확한 언어도 없으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그 노래 하나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어디 가서 이 노래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 곡 더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곱고 고운 두 손으로 넥타이를 매여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기운인데 그 녀석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세월을 우리 함께 갑시다. 내게는 당신뿐이요 우리 함께 갑시다.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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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아버지는 수술 받기 전에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친구들이 보고 싶다, 가족들이 보고 싶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편지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버지가 수술실로 들어가실 때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시라고. 그랬더니 삼척으로 120여 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작은 음악회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작은 이벤트 하나 해드렸어요. 아버지, 6개월의 삶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에게 10년 동안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버지 완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아버지에게 차를 한 대 선물을 해드렸어요. 멀리서 막 임시단반차가 막 와요. 우리 아버지 엄청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표정은 좀 어두우셨습니다. 농담을 하나 하시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래도 내가 이 안의 아버지인데 에쿠스는 타이드 있지 않나? 3번에 걸쳐서 차를 바꿔드렸습니다. 지금은 만족해서 타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이 차를 선물하면서 아버지에게 신용카드 한 장을 같이 선물 드렸어요. 아버지 쓰시고 싶을 때 언제나 쓰시라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 신용카드를 긁으시면 저한테 문자가 뜨는지 모르시나 봐요. 사방 팔방 난도질을 하면서 다니세요. 그래도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임원다방 최한가 쓰지는 않으셨습니다. 엄마랑 여행하시는데 맛있는 음식 드시는만 그 카드를 쓰셨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1000여 회 이상 전국을 투어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의할 때마다 군산이라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순간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칭 군산의 홍보대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차를 끌고 엄마랑 여행하시는데 막 그 카드를 난도질하면서 긁으셨어요. 통영이라는 동네를 딱 가셨는데요. 먼 통영까지 가서 오리고기를 드시는 거예요. 먼 통영까지 가서 오리고기. 그 다음날 가신 곳이 바로 군산입니다. 군산을 딱 갔는데 또 오리고기를 드시는 거예요. 아, 통영이나 군산이나 바닷가니까 회를 안 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달 있다가 춘천 가셨습니다. 춘천 가면 뭘 먹고 와야죠? 오리고기 드시는 겁니다. 그제서 아버지께 전화드렸어요. 아버지, 뭔 오리고기에 환장하신 분 계시냐고. 뭘 그렇게 오리고기만 드시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 몰랐나? 니네 엄마 오리고기 좋아하는 거. 이 아들은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시골 가면 친구들이 못 오면 그렇게 자랑질을 해대요. 엄마 일하고 있는 데 가서 엄마랑 형이랑 저랑 막 졸라요. 엄마, 우리도 오리고기 먹고 싶다. 저희 엄마가 일하는 모습입니다. 쭈그리 앉아서 이면수 뱉다고 오징어 뱉다면 1시간에 4,000원, 5,000원씩 받으세요. 그 아픈 허리를 붙잡고 멀리까지 생선을 여다 주면 1,000원, 1,500원씩 받으세요. 많게는 하루에 17시간을 일을 할 때도 계십니다. 갑자기 엄마는 주머니에서 생선 비린내나는 돈을 차곡차곡 꺼내시더니 니들끼리 먹고 와.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오리고기가 기름이 많아서 싫어. 자식에게 양보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오리고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 이후 저희 가족 외식은 무조건 오리고기입니다. 거의 7년을 꼬박 드시게 했더니 재작년 추석에 엄마 오리고기집 예약할게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잠시만 하시는 겁니다.
나 소고기도 좋아한다고 이제. 엄마는 모든 고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시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이 당신만 있어준다면이라는 노래를 고백하시고 오시더니 그날 저녁 술을 엄청 취해갖고 들어오셨어요. 원래 우리 아버지 술 참 잘 드세요. 소주도 그라스에다 드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아버지 모습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었지만 말기암이 걸리는 그 순간부터 10년 동안 아버지는 그 좋아하던 술을 단 한 잔도 입에다 대지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 너무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아들아, 이 못난 아버지가 오늘 만 7년, 만 10년 완치 판정 받은 날이다.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다 우리 막내 아들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술 기운에 번지수를 잘못 찾은 줄 알았어요. 저희 형이 대단히 효자지 저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고백의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유학 2주 정도 남겨놓고 저는 시골집에 가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 최고의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보다도 성악에서 훨씬 더 유명한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람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저는 노래 연습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방문을 여시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지금 나오는 노래 네가 부른 거나? 세계 최고의 테너의 목소리와 이 아들의 목소리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가 부른 노래는 없나? 네가 녹음한 노래는 없나?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도 귀찮게 하셔서 부모님을 위한 음반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성악곡 담아봐야 잘 듣지도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가요 녹음해 드렸습니다. 최성수의 동행 나훈아의 사랑 당신도 울고 있네요 만남 사랑으로 사랑을 위하여 무수히 많은 가요를 담고 맨 마지막 노래는 가식적으로 어버이 은혜를 집어넣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불법으로 구웠습니다. 100장 정도를 구워서 선물 드리고 저는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3개월 있다가 엄마가 이태리로 전화가 왔어요. 너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대요. 3개월 만에 귀국한 곳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신데 제 음악을 듣고 계셨어요. 수술실로 들어가신데도 그 음악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맨대 계신 분들 제 얼굴 잘 보이시죠? 제가 이 얼굴을 괜히 키워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 뒤에 분들 잘 보이시라고 제가 이 얼굴을 키워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전자예요. 아버지도 저희 가족들은 머리가 다 큽니다. 그 큰 얼굴을 17시간이나 절단하고 나온 아버지 모습은 그 큰 얼굴이 배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부어서. 그 절단한 부분에는 깨맬 시간도 없었나 봐요. 수술용 스테플러가 막 쿡쿡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 귀에 이 아들의 음악이 꼽혀져 있었습니다. 직접 수술했던 주치부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수술받기 전에 간곡히 부탁을 했대요. 우리 아들의 목소리 들으면서 수술하고 싶다고. 아버지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아들아, 내가 세상의 끈을 놓고 싶을 때마다 너의 음악을 들으면서 꼭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고맙다 우리 아들. 그 고백의 말씀에 저는 성악가의 삶을 그 자리에서 버려버리고 한국 최초의 가페라 가수가 되었습니다. 가요를 부르는 성악가, 부모님을 위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고백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엄청난 고백의 말씀을 저에게 하염없이 이어가셨습니다. 저희 형이에요. 형도 머리 꽤 크죠? 생긴 건 저렇게 생겨도 대단히 효자 아들입니다. 형이 대학을 딱 들어가더니 아버지는 형에게 술 한 잔 딱 따라 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한마디에 형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평창군청 공무원. 공무원이 되더니 예쁜 형수 데리고 와서 장가도 바로 갔습니다. 슬하에 잘생긴 아들 하나 낳습니다. 그리고 3년 있다가 어중간하게 생긴 딸도 하나 낳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부모님 계신 임원까지는 3시간 걸리는 거리를 형은 매 주말마다 내려왔습니다.
큰아들, 공무원 아들, 아버지 술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멋진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말기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휴가까지 내고 와서 간호에 매달리는 그런 멋진 아들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다 고쳐놓고 저희 형은 먼저 세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너희 엄마가 너희 형을 저렇게 먼저 보내놓고 염려와 기도로 키우신 막내 아들이 벌써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제 부모님 손을 떠나 먼 타국으로 너의 음악이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벌어진 가슴을 그곳에서도 두 분의 길을 채워주고 저버리지 있구나. 않고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비록 몸은 그게 아버지의 고백의 말씀이셨습니다. 부모님 곁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얼마 전 추석 명절 때 건강하시고 저는 모든 스케줄을 비우고 고향을 내려갑니다. 또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아들은 저 혼자만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님 저희 부모님은 오랜 시간 동안 형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저는 부모님을 꼬셔서 삼척 시민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저희 형님이 있는 곳까지는 500m가 걸린 그런 거리입니다. 엄마는 주차장에서 내리서부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걸어가는 500m 내내 엄마는 그 눈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형의 산소에 다다랐을 때쯤 엄마는 오열을 하셨어요. 아들아, 엄마가 자주 오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서 형의 산소를 한번 꾹 안아주시면서 우리 아들이 보고 싶다는 말씀을 연이어서 하셨습니다. 자식은 엄마의 가슴에 묻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일집음반을 말기암으로 고생하시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2집 앨범은 자식을 먼저 보내놓고 너무 힘들어하는 저희 엄마를 위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2집 앨범에 내리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서편제의 주인공 국악인 오정혜 씨와 함께 부모님의 음악을 만들어 봤습니다. 늘 우리는 내리사랑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저는 이 작은 노래를 통해서 올림사랑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작은 노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작은 노래지만 내리사랑이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한 곡 더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엉잎은 그리면 조용히 흘러내린 눈물 한가득 엄마 어머니 내 사랑이여라. 살며시 눈을 감고 엉잎은 그리움 살며시 느껴지는 사랑 한가득 엄마 어머니 희망이여라. 숨을 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어머니 내 사랑이여라.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어머니 내 존재에 이뤄라. 자식인 거간 대단내야 자식이
살며시 느껴지는 사랑 한가득 엄마 어머니 희망이여라. 숨을 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어머니 내 사랑이여라.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어머니 내 존재의 이유라. 자식이 못한 데다 내어주시고 자식이 못한 데다 비워주시고 깊이 배인 사랑의 흔적이 내 쓰러진 눈물이 뜯고 위어버린 사랑의 흔적이 내 쓰러진 상처뿐이야. 내리 사랑으로 받은 시간들 올린 사랑으로 그리니 받아주소서. 내리 사랑으로 받은 사랑이 올린 사랑으로 그리니 받아주소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드려서 죄송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면 눈물을 멈추지 말고 흘려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눈물을 억지로 참아버리면 다른 장기가 대신 울어버린대요. 그래서 내 몸이 안 좋아지는 효과가 있답니다. 반대로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면 있는 힘껏 박수를 쳐가면서 환호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 다른 장기가 다 웃어서 내 몸이 건강해진대요. 오늘 여러분 오셨을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강의 카페라 가수 이한이 누구야 이씨.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 정말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오시기 잘하셨나요?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TV 출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로 승부를 걸자, 공연으로 승부를 걸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더 큰 희망을 볼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지도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매서운 추위를 뚫고 이렇게 와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열창을 하면서 여러분께 선물 드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카페라 가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저에게 시련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저는 나훈아 씨 음악을 1집음반으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저를 카페라 가수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뽕페라 가수라고 늘렸어요. 성악계 이단나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집 음반을 2009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지금 김호중 씨가 트로트 음악 부르면 열공하는 시대입니다. 전석이 매진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시작할 때쯤에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나훈아 씨 노래를 불렀더니 뭔 행사장에서 막 불러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하는 저희 선배가 주관하는 행사였어요. 갔더니 이미 무대는 땅바닥이었습니다. 가을볕이 너무나 좋아서 홍시라는 노래를 선물 드렸는데 그때가 오후 2시였거든요. 이미 절반가량은 다 취해 계셨습니다. 그 취객의 손에는 홍시가 들려져 있었나 봐요. 무대로 던져버리셨어요. 취중이었지만 명중률은 최고셨습니다. 허벅지를 딱 맞고 집에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저의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나 오늘 홍시 맞았다. 나 너무 힘들다. 나 성악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이거 왜 했어? 엄마 아빠 때문에 했지. 그런 부모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명절 때마다 큰절 드릴 때마다 눈물 흘리시던 분들이 지금은 웃고 계시지 않냐고. 부모님의 웃음을 찾아리는 음악인데 왜 그래? 저희 아내를 통해서 인생의 Y를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 무대에 서 있는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how to,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정확한 방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이 무대에 서 있는지를 몰랐을 때는 이 무대를 피하고만 싶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죽을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0년은 요즘 섭외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Y와 how to를 알려준 저의 아내예요. 예쁘죠? 실제로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 뽀샵 하느라 2주일 넘게 걸렸어요. 저는 이태리 전역을 투어할 정도로 굉장히 바쁜 성악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그런 무대도 많이 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진 한 장은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도 있는 사진이지만 저에게는 의미 있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바닥에서 노래를 할지라도 저 무대를 통해서 단 한 분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저 무대가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오늘 여러분 다 100%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신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제가 서 있는 이 무대가 오늘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노래 한 곡 선물 드릴까 합니다. 저의 2집 앨범에 있는 저의 히트 예상곡입니다. 노래 제목이 그런 노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노래는 60대 시인이 바라본 엄마의 모습이에요. 가사의 내용이 어떨까요? 굉장히 올드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 젊은 사람들하고도 함께하고 싶어서 리듬을 굉장히 좀 젊게 써봤습니다. 이 노래의 리듬은 JYP라는 회사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분위기 왜 이래요? 양장피 아니고 JYP인데 그래서 이 노래는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50개들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좀 안 좋은 꼬리말을 다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슬픈 가사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손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부르냐. 저는 그 밑에다 꼬리말을 또 길게 달았습니다. 60대 시인이 바라본 엄마의 모습이라 가사이 대단히 올드하다. 하지만 리듬을 통해서라도 젊은 분들에게 이 가사를 이해시킬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행복합니다 라고 제 꼬리말을 달았더니 그분이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혹시나 50견들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노래 여러분께 한 곡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희 2집 앨범에 있는 저희 히트 예상곡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바닥이 해져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일해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끼니를 때워도 엄마는 항상 나만 아껴주었고 괜찮다며 모든 건 내게 주었고 시간 지나고서 난 알게 되었고 이제 와서 후회하니 늦어버렸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내 어머니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해도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많이 가슴 안 아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눈물만 나와 자식 걱정에 매일에 고생해 살아 못난 부모 자식 걱정에 또 살아가 먹고 싶은 것도 걷던 것도 전부 포기하고 이 세상 전부를 내게 주시던 그랬던 내 어머니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방망이 질해도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발이 되져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다같이 손머리 위로 미안해요 내 어머니 사랑해요 내 어머니 보고 싶어요 내 어머니 수백 번을 불러봐도 내 어머니 미안해요 내 어머니 사랑해요 내 어머니 보고 싶어요 내 어머니 미안해요 내 어머니 사랑해요 내 어머니 보고 싶어요 내 어머니 수백 번을 불러봐도 내 어머니 미안해요 손발이 되져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손발이 되져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시계가 없고 지금 여기 안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대강 느껴보자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시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한 도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선물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일지분반을 말기암으로 고창하시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2집 앨범은 자식을 먼저 보내놓고 너무 힘들어하는 저희 엄마를 위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3집 앨범은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자켓 사진을 보면 대부분 빵 터져서 웃으세요. 제 3집 앨범 소개해 드립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만들게 됐습니다. 옛날 소와 사자가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대요. 아내인 소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웰빙풀을 뜯어다가 남편 사자에게 바쳤습니다. 남편 사자 맛있게 먹었대요. 왜? 사랑하니까. 이에 질세란 남편 사자도 본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육고기를 뜯어와 아내 소에게 바쳤습니다. 아내 소도 맛있게 먹었대요. 왜?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들은 얼마 안 가서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단 한마디씩만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래? 결국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은 상대방의 최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배려는 상대방에게 최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옷을 바꿔 입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는 7년을 연애를 하고 23년째 같이 살아가고 있는 아내가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랑 너무나 달라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달라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났더니 너무나 달라서 싸우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가 좀 방전이 되잖아요. 사람 만나면 충전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충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는 에너지가 충전이 돼도 사람을 만나면 방전되는 스타일이에요. 혼자 쉬는 걸 좋아해요. 내가 사람을 좋아하니까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좋지, 너무 좋지. 나는 충전이 되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방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다. 이심이체로 살아가는 게 맞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옷을 입어보고 경험해보는 게 더 의미 있겠다. 어떻게 워킹맘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아이를 낳고 밤중 모유수에 고생을 하는지 아내의 옷을 입어보고 경험해보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또한 남편의 옷을 입어보고 경험해보는 게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가장의 무게를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3집 앨범을 만들면서 저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집에는 조금 더 큰 의미로, 5집 앨범은 더 큰 의미로 저는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음반으로 사람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마지막 곡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께 제 3집 앨범에 있는 꽃이라고 하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모티브를 얻어봤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꽃이라고 불러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대 이름을 몰랐을 때 그대 모습은 흐릿했고 그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대는 내게로 꽃이 되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널 부른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를 꼭 빼닮은 그 이름 따스하게 불러준다면 그대 내게로 와. 그대에게 꽃이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않도록 사랑만 있도록 너는 내 이름에 나는 너의 이름에 영원한 빛을 내고 싶다. 여기가 박수 치는 타임입니다. 그대 눈가에 눈물이 나 나의 가슴이 아파올 때 너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기대어 쉴 수 있게 안아주고 싶다. 애틋한 마음으로 널 부른 것처럼 나의 존재의 이유가 느껴있는 그 이름 따스하게 불러준다면 그대 내게로 와. 그대에게 꽃이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않도록 사랑만 있도록 너는 내 이름에 나는 너의 이름에 영원한 빛을 내고 싶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서 이 군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새만금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사람과 인연의 만남은
사막에다가 바늘을 하나 떨어뜨리고 그 하늘에다가 꽃씨를 하나 떨어뜨려서 그 꽃씨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바로 사람의 인연이고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당연한 만남 아닙니다. 기적적인 만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내 친구와 내 이웃과 군산 시민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